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의 첫 전기차 마을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 오늘 전해드릴 텐데요. 한편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는 디젤 엔진 개발을 중단하고 친환경차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으로 시작했습니다. 1월 14일 뉴스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예방접종 관련 예산이 확보된 가운데 요양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동구 성내동과 천호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오는 2024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업계에 타격이 큰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마포구 문화관광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3년간 성동구의 인구 유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에서의 전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구매비와 예방접종 부대비용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기자, 이 관련 예산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네, 코로나19 백신 구입비는 8,571억 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모더나사 백신의 선급금과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백신의 잔금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해서 국내 공급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정부가 구매 계약한 5,600만 명분의 백신 잔금에 필요한 추가 예산 등은 앞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부대비용으로는 38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이 중 약 356억 원은 백신 보관과 접종에 필요한 냉동고, 주사기 등의 물품, 백신 유통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단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와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 등의 장비 물품 구매는 조달청을 통해 조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냉동고는 이번 달 중으로 100대를 우선 구매할 예정이고 1분기 중으로 25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신이 안전하게 접종 기간까지 배송될 수 있도록 유통업체와의 계약도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접종 대상자 관리, 예약 등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입니다. 부대비용 중 나머지 약 24억 원은 예방접종 홍보와 접종 인력 교육, 콜센터 운영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5,600만 명분 백신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만 728명입니다. 어제보다 524명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1,195명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34명 더 늘어난 22,056명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252명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 따른 서울의 주요 발생 누적 현황은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이 1,214명입니다. 또 양천구 요양시설 관련이 51명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900여 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나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무기나 장기 수용자나 성폭력 또는 음주운전사범, 아동학대 등의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정기 가석방은 오는 29일에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하는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12일 기준으로 성동구의 한 건물에 있는 요양원과 독거노인 거주시설에서 확진자 12명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설에선 관계자 1명이 선제 검사를 받은 뒤 지난 9일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광진구 소재 요양시설에서도 지난 9일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고령 환자나 치매 환자가 확진받을 경우를 대비해 전담 요양병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서울의 전담병원 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구가 도시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가 많은 성내동과 천호동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는 건데요. 이 지역 최대 현안인 균형 발전에 청신호가 켜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강동구 성내동과 천호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지난해 착공한 성내 3구역을 시작으로 최근 인근 성내 5구역의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두 곳 모두 오는 2024년이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먼저 지하철 5호선 천호역 바로 옆에 위치한 성내 3구역에는 지상 45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이 건립됩니다. 천호역과 강동역 사이에 위치한 성내 5구역에는 지하 7층, 지상 42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특히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에 성내 이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돼 다양한 행정 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내동에 인접한 천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도 지난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확정돼 개발이 추진됩니다. 이 밖에도 천호 4구역과 8존치구역도 개발될 예정이라 인근 천호대로변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내 3구역, 성내 5구역, 그다음에 C3 도시적 역세권 활성화 사업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 강일, 상일, 고덕 이런 데는 이제 신도시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쪽과 이쪽의 기성도시에 대한 균형 발전을 이제 이룰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노후 주거지가 많아 균형 발전이 최대 현안이었던 천호 성내동 일대. 이따른 재개발 소식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큰 업종 중 하나가 바로 관광업계죠. 이에 마포구에선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뭉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문화관광협의회를 출범했는데 자세한 소식을 지혁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마포문화관광협의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큰 피해를 입은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힘을 합친 겁니다. 우선 협의회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홍보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고 지역 관광 진흥에 관한 시책 등을 수립해 구에 제안할 예정. 구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같이 협업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 관광 관련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조금 지원해주고 그쪽 이제 관광업계라든가 이쪽 애로사항 같은 것도 수합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협의하고 하여튼 우리 관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들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동시에 협의회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관광 트렌드도 연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관광업계 종사자를 협의회 회원으로 모집해 이들에 대한 홍보 마케팅 지원과 지역 관광 콘텐츠 육성, 지역 축제 개최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이성 구로구청장이 온라인으로 올해 구정 업무 방향을 밝혔습니다. 여기엔 구의 균형 발전과 교육 문화, 녹색 도시와 복지 안전 도시를 주제로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예산이 당초보다 15% 정도 증액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 이성 구청장은 올해 해당 조사가 잘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대안이 아마 제시될 예정으로 있고요. 국토건설부 또 광명시와 협의해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옛 남부교정시설 부지에 예정된 행정타운 복합청사의 설계는 올해 안으로 완료해 오는 2024년까지는 주거와 상업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8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의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도 올해 안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하고 기본적으로 합의한 거는 여기에 공원을 짓는다, 또 도서관을 짓는다, 또 도서관 외에도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을 짓기로는 합의가 되어 있고요. 청년주택도 그 위에 한 동 정도 건설될 것 같습니다. 고척 스카이돔 지하 1층 유휴 공간에는 공공 헌책방, 서울시 제2책보고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작돼 이르면 올해 안으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추진된 해고 없는 도시 사업도 계속됩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통해 약 1,200개 기업, 약 6천 명 정도를 도울 계획입니다. 한편 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와 매년 가을마다 안양천에서 열린 G 페스티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은 작년도처럼 저희가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저희가 노래자랑이라든지 자동차 극장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구정 업무 보고 자료는 균형 발전과 교육 문화,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산업 도시, 녹색 도시와 복지 안전 도시 총 6가지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자료는 구로구청 홈페이지 열린구청장실에 구로를 말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 구로구청 방송센터 채널에서도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1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성동구가 지난 3년간 인구 유입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성동구로 이사 오기 전 어디에 살았는지 집계한 결과도 발표됐는데요. 강남구에서 성동구로 이사를 가장 많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3년간 성동구로 이사 온 주민들은 어디에서 살다 왔을까? 성동구가 인구 전출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3년간 강남구 주민 9,172명이 성동구로 이사한 겁니다. 2위를 차지한 광진구에선 5,666명이 성동구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를 떠나 성동구로 이사 온 이유는 무엇일까? 전입사유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와 교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일자리와 교육 여건 개선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했고 소셜벤처밸리를 조성하는 등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는 것, 또 금호고등학교 등 2개 학교가 신설됐고 학교 교육 경비가 올해는 60억 원으로 확대되는 등 교육 인프라가 확충된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지난 3년간 성동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사간 곳은 인근 동대문구와 광진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상승이 전출을 한 가장 큰 이유로 손꼽힙니다. 금호와 옥수 지역의 재개발과 함께 고급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성수동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5년간 1, 2인 가구의 전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7만 5,794세대였던 1, 2인 가구가 2020년 말 기준으로 8만 7,657세대로 늘었습니다. 이에 반해 3, 4인 가구는 5년 전보다 4,720세대 감소했습니다. 한편 2018년 30만 명을 넘겼던 성동구 인구수는 현재 29만 명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용답동과 행당동의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전출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대문구 마을버스에 전기차가 도입됐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인데요. 배기가스 배출이 없고 엔진 진동과 소음도 거의 없어 운행과 승차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버스를 타면 을에 느끼는 특유의 진동과 소음이 없습니다. 버스 뒷공무니에서 배출되던 배기가스도 없습니다. 서대문 03번 전기차 마을버스 6대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을버스에 전기차가 도입된 첫 사례입니다. 국시비 13억 원과 업체 측이 투자한 17억 원을 합쳐 만든 결과입니다. 전기차 마을버스는 초저상 버스로 장애인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고 내부에 휴대폰 충전기도 갖췄습니다. 서대문구는 친환경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마을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국토교통이
교통부에서 국비 6억 원, 서울시에서 시비 7억 원을 전기차 마을버스의 대당 가격은 4억 5천만 원. 기존 마을버스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가격이지만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우선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습니다. 또한 엔진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어 승차감이 좋습니다. 연료비와 유지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마을버스 하루 연료비는 3만 원 내외로 경유 버스에 비해 6분의 1, 압축 천연가스 버스에 비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업체 내에 충전기를 설치해 언제든 충전할 수 있는 데다 하절기의 경우 1시간 남짓 충전하면 하루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업체 측은 현재 도입된 6대의 전기차 마을버스 외에 추가적으로 6대의 마을버스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신속성, 그다음에 쾌적성, 승객분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기 저상버스를 서울시 최초로 도입을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이번 전기차 마을버스 도입을 시작으로 관용차도 수소차로 전환할 방침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중랑구는 전체 주택의 65%가 단독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때문에 늘 주차 문제가 골머리였는데요. 구가 주거 밀집 지역인 중화동과 묵동 등 동네 곳곳에 소규모로 공영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일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중랑구 중화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기존에 집이 있었던 부지가 주차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면적은 132제곱미터 규모,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총 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중랑의 묵동의 또 다른 곳, 이곳 역시 공영 주차장입니다. 집과 집 사이에 조성된 이 주차장 역시 총 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냐면 거의 이제 지금도 보시면 이 앞에 도로에 차들이 거의 못 다닐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런 어린이집도 있는데 네. 어린이집 있으면 그 근처에도 차들이 많이 주차돼가지고 어린이들이 통행하는데 좀 힘들었대요. 중랑구가 소규모 공영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적게는 4대에서 많게는 8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일명 작은 주차장을 동네 곳곳에 만든 겁니다. 묵동과 중화동, 망우동 등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 8곳에 조성됐습니다. 노후 주택들을 매입해 진행했고 서울시 공모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가능했습니다. 굉장히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거니와 그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그 불법 주차 감소에 따른 그 통행 안전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도시재생 지역 사업과 연계한 그 정주 환경 개선도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중랑구는 면목동과 망우동 두 2개소에 추가로 18면의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이외 거점형 대형 주차장도 계획돼 있는데 중화 1, 2동과 면목동 등에 총 470개의 주차면을 2023년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조성된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 맡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음식점과 찻집에 이어 성북구 전통시장도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너진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장위 전통시장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인들이 배달 전문 업체와 손을 잡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손님이 상품을 주문하면 상인은 주문 내용을 확인 후 상품을 포장합니다. 배달업체 직원이 주문 상품을 건네받아 배송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 시작 후 상권은 활기를 찾고 있다는 반응. 비대면으로 할 때는 물건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사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사고 안 사거든요. 변해야 됩니다. 시장도 많이 변해야 되고 인터넷 판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장위 전통시장은 지난해 여름만 해도 상권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시장 인근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인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체온 측정, 그리고 매일 한 차례 방역에 나섰습니다. 임원들이 책임제를 해가지고 매일 한 번씩 소독 방역을 하고, 그다음에 양쪽 입구에서 방역 체크를 해가지고 마스크 안 쓰신 분들 통 못 들어오게 하시고, 또 상인들도 마스크 쓰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장이 전통시장처럼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성북구 전통시장은 도남 제1시장 등 모두 3곳. 소비자는 물론 상인 반응도 좋은 만큼 다른 시장들도 배달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학대 고위험 아동 3만 5천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658명과 방임 위험 아동으로 파악된 44,607명입니다. 시는 학령기가 도래했음에도 등교하지 않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 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들을 방임 위험 아동으로 집계했습니다.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된 아동은 자치구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가정 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 지난 한 해였기에 올 한 해 희망과 행복에 거는 기대감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새해 시작 불과 2주 만에 스스로를 불행에 더 가깝게 기꺼이 몰아내고 있진 않으신지요.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